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한국사 시간, 안타까운 한국사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선배들은 이걸 보면 또 하면서 아주 지겨워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걸 보게 되면 치를 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저번 주에 찍은 동영상이 버벅대는 게 많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찍습니다. 그걸 본 친구는 또 다시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4단원 도판입니다. 4단원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여기 쭈루루루 흐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이런 걸 무지하게 중요시 여깁니다. 한국사에만 있는 건데요. 어떤 사건들을 인과 원인과 결과에 맞춰서 이야기로 엮어내는 능력, 그런 걸 상당히 중요시하고 그런 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자주 내고, 요거 자체가 수행평가 20%로 반영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장 열심히 찍었는데 그게 40%인데 요거 한 장만 통과하면 20%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두 장의 종이가 필요합니다. 자, 핸드폰. 네. 이렇게 셈이 적은 도판, 그리고 요 옆에 도판에 쓰기 위한 문제지. 일단 여기에 있는 요 네모칸 있죠. 네모칸이 총 27개인데 여기에 있는 사건이나 단체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찾아서 여기다가 탁탁탁탁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번호가 있죠. 1, 2, 3, 4. 요 번호들은 여기 보십시오. 세도 정치가 1번입니다. 그러면 요 네모칸 밑에다가 요 세도 정치에 대한 내용을 쪼로록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 농민봉기 여기 2번인데 요 2번에 있는 걸 쪼로록 쓰면 돼요. 여기 봐봐. 홍경래난이라고 있죠? 홍경래난이라고 있죠. 쪼로록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은 여기다는 쓰지 마세요. 여기 지금도 복잡한데 여기다가 이제 요거 지금 제가 안 썼는데 여기 지금 안 썼는데요. 척화 주전론이라고 쓰는 거걸라. 그리고 요걸 제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야, 척화 주전론은 이렇게 외우면 좋아. 화친 배척 그리고 전쟁까지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화친, 배척, 전쟁까지 주장하는 이론. 요거는 어디다가 쓰면 좋냐면 여기다가 쓰면 이게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척화주전론에 대한 설명을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 척화주전론이 있죠? 요 밑에다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쓰면 됩니다. 쓰세요. 한번 써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척화주전이죠. 1, 2, 3, 4. 그러면 나중에 척화주전이 무슨 뜻이지 모르면 어디를 찾아보면 되죠? 앞장. 저 앞장 요게 앞장이고요. 요게 뒷장입니다. 요게 어이구 잘렸네. 4-4고 요게 잘 안 보이지만 4-3. 요게 앞장, 요게 뒷장입니다. 앞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어디를 보면 되는 겁니까? 뒷장에서 척화주전론이 화친 배척 전쟁 주장이었지 하면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서부터 1번서부터 흐름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앞에서 너네들 안 배웠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1학년 1반 역사부장 차장이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수고 박수. 1학년 1반 지금 역사부장 차장이 오답을 얘기해도 지금 좀 이해하십시오. 이 친구들은 지금 이거 안 배운 상태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 4-1쪽 이쪽을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딱 그냥 한 줄로 정리해놨어요. 이 도판에다가.
세도 정치에 대해서 또 공부를 많이 할 텐데 그냥 요만큼만 정리해놨어. 이게 지금 아마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도 이걸 계속 나갈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 봅시다. 이제 사단원 요약. 근대화된 서양의 무슨 침략?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서 자주적 근대화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했습니다. 자주적으로 근대하려면 자주적은 다른 말로 하면 반외세라고 우리 4-2 쪽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네, 역사부장이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직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근대화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봉건적인 전제군주제가 타파돼야 되고 지주제가 타파돼야 되고 신분제가 타파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4-2 쪽에서 열심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일단 서양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일단은 걔네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개화파가 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정척사파라고 합니다. 개화 뜻이 뭐예요? 꽃이 피는. 꽃이 피다. 문호를 받아들이다. 개화계열은 쉽지. 네. 아, 위정척사니까 이게 또 어려워요. 한자예요, 한자. 외워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죠? 설명에? 정확인 성리학을 위하고 사악한 서양을 배척하자. 그래서 위정 어디가 촉이니? 밑에. 척사. 위정척사. 보통 이런 한자가 나오면 여기도 그렇지만 척화주전 이렇게 했는데 얘도 위정척사 이렇게 했죠. 네. 보통 두 개씩 끊어서 많이 읽어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두 개씩 끊어서 밑에 걸 먼저 해석하고 밑에 걸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한자가 많이 나옵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야. 90%도 그런 거 아니야. 한 5, 60%. 네. 그래요. 그리고 얘네는 그래도 좀 똑똑한 애들, 공부를 한 애들. 받아들이자 개화계열, 받아들이지 말자 위정척사 계열. 농민들은 그냥 일만 하는 사람들이죠. 일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중에서 어떤 걸 받아들일까요? 이 셋 중에 90% 이상은 농민이겠지. 농민들은 또 누구를 지지할까? 둘 중에 외계인이 쳐들어왔어. 막 대포 쏘고 막 그래. 죽여 살로 막 죽여. 보통은 위정척사를 받아들이겠죠. 네. 그래서 농민들 나중에 누구랑 합쳐지게 여기 보면 알겠지만 위정척사 계열이랑 합쳐집니다. 하지만 지금 대세는 청나라 중국도 공부했죠. 우리가 대세는 개화 계열 쪽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개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보통 사람들은 위정척사나 농민 계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단원은 크게 정부에서 한 개혁들, 이 개혁들을 추진하기 위한 위정척사 계열의 노력, 그리고 개화 계열의 노력, 농민 계열의 노력,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양선이 몰려온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4-1, 2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개화처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똘똘 뭉치든가 해야 되는데 누가 정치를 한다고? 개도 아니고 세도 정치를 하는 거예요. 세도 정치는 한 가문이 독재한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일문 독재.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글씨가 너무 흐려서 안 보이거나 내가 글씨를 좀 못 쓰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어떤 걸 보면 되죠? 뒷면. 4-4 쪽에 타이틀을 다 쳐놨지? 네. 잘 모르겠으면 그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김미연 학생이 잠깐 봐봐. 요거 한 장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거 한 장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게 그것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지금 김미연 학생이 뭐를 해야 되죠? 뜻풀이. 필기를 해놔야지. 그럼 이렇게 펴놓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펴놓고. 자, 봅시다. 이주문독재 안동김씨 풍양조씨가 있는데요. 매관 매집.
이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예전에 했기 때문에 네. 관직 사고 파는 거. 그랬더니만 삼정이 문란해진다. 전정, 군정, 환곡. 이걸 삼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환곡은 환정이 아니에요? 물어볼 수 있죠? 네. 환정이라고 해도 돼. 근데 환곡이라는 단어가 많아 그렇지. 요 전정, 군정, 환곡은 여기서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세도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외계인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더 빨리 알아차릴까 그걸?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건 농민입니다. 농민이 제일 먼저 부딪히겠지. 네. 그래서 자 농민들 봅시다. 여기다 2번이라고 적혀있죠? 네. 1800년대 이후 잦은 농민봉기로 성숙했다.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홍경래는 홍경래난 같은 게 일어나서 야 외세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삼정문란한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빨리 해결해 줘. 아니면 내가 해결할 거야? 막 이런 주장을 하고 그다음엔 임술 농민봉기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죠. 네. 붙여서 안 내려갑니다. 쫄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밀란이라고 하고 중요한 건 거기에 보면 전국적이지 않다라고 돼 있죠. 전국적이라 돼 있는데. 전국적이라고 돼 있습니까? 네. 전국적이긴 한데 조직적이지 않다라고 돼 있죠. 네.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가면 그 14번에 가보면 전국적 동그라미, 조직적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걸라. 이때까지는 동학농민운동만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또 어디 가게? 펜 바꾸라. 그런 거 안 써 있는 게 없습니다. 볼펜 갈아타지 마십시오. 그냥 바꾸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1862년 여기 1862년 돼 있죠. 1862년에 전국적으로 봉기가 일어나. 여기서 만약에 얘네가 인원수로 따지면 막 한 500만 명이 막 일어나는 거야. 시위를. 인구가 3천만도 안 되는데 500만 명이 시위를 했어. 그러면 군인들이 이거 막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얘는 1월 1일, 얘는 1월 10일, 얘는 1월 20일, 얘는 1월 30일, 얘는 6월, 얘는 7월, 얘는 8월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 군인들이 10,000명밖에 안 돼도 진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1월 1일 진압하고 어이 거기 또 일어날 것 같아? 또 가 이렇게 다 진압이 되는 거야. 자 전국적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다? 조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 영향을 별로 못 준다. 정부군을 못 이긴다. 하지만 동학농민군 되면 나중에 되면 조직적으로 하면 포접제라는 조직이 있어. 몰라도 돼. 그걸 통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막 정부군을 물리쳐요. 자 이런 혼란기에 정치도 개판, 농민들도 지금 막 봉기 일으키느라고 전 난리가 났어요. 자 그리고 여기 1862년 외워야 되게 말아야 되게. 안 외워도 돼요? 네, 안 외워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흥선대원군이 63년서부터 73년까지 집권한다는 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연도예요. 연도는 외우라는 것만 외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위정척사 세력은 고민합니다. 야 1862년 이 정도 되면 세도정치 이거 없어져야지. 안 그러면 이양선 때문에 외계인한테 우리나라가 지금 넘어갈 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통상반대운동 세력이 여기 3번이죠. 흥선대원군을 집권시킵니다. 통상반대운동 뭘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통상을 반대하는 거예요. 얘네의 주장은 요걸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화친을 배척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주장하는 이런 과격한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쟁까지 주장하는 건 60년대 통상반대 운동까지만이고 70년대가 되면 이제 외계인이 아니지. 서양인들이 우리나라 많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걔네도 사람이구나. 그래서 걔네와 어떤 협상점을 찾아봐야지 하면서 얘네도 좀 조금씩 변해가요. 즉 조금씩 느슨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만약에 사료가 시험에 나왔어. 가장 강력한 주장은 언제 한다? 통상 반대. 60년대 가장 강력한 주장. 그리고 갈수록 논리적이 되면서 주장이 좀 편해집니다. 죽여라! 셋 중에서 어디서 죽여라 그랬게? 통상 반대. 여기서는 죽여라 그래.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논리적이 되면서 말도 뭐 죽여라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자, 3번 이통상 반대 운동에 하는 사람에 의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되는데요. 얘가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세도 정치를 타파해야 되겠죠. 세도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비변사와 서원을 정리해 버리는데요. 비변사, 좀 어려운 단어 나왔죠. 자, 저기다가 4-4 쪽에다가 비변사 적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여기다 적는 거 아니에요. 4-4에다 적는 겁니다. 별난시 비상으로 만든 기구. 그래서 이름이 뭐게? 비변사. 비변 사자는 뭐 기구 사자야. 사라 그래.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때 영의정이 중요해. 그땐 장군이 더 중요해. 장군. 전쟁 시기니까 장군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장군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야. 장군들한테. 지금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은 원래 의정부 소속이죠. 걔네가 전쟁을 논의할 수는 없잖아. 나이도 많고 이렇게 군과 관련된 실력도 없고. 2조, 호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2조,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호조. 이런 데다가 권한이 있으면 빨리빨리 집행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비상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세도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비상시국이야 하면서 계속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보다 안동지 추풍해주 씨가 이걸 가지고 막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없애야죠. 네. 그리고 세도정치의 지방 근거지 역할을 했던 서원도 정리해버립니다. 47개 납두고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통치 질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1시 35분으로 역사부장 차장이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